색인 순차 탐색을 우리가 이제 할 차례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소팅을 물론 해가지고 이진 탐색해도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데이터가 더 많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를 몇 개를 생각해야 되느냐 뭐 그 뭐 끝이 없죠. 응용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간 바이너리 서치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 데이터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주 자료라고 하는 것이 오리지널 데이터예요. 원래 데이터가 지금 소팅이 되어 있어요. 정렬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바이너리 서치만 해갖고는 곤란하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심각해요. 데이터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바이너리 서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덱스 시퀀셜 서치 자체가 이 인덱스를 쓰는 게 대부분 파일 시스템 초기에는 초창기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절 데이터들은 파일에 저장해 있었죠. 파일이라는 거는 디스크에. 그 당시에는 디스크에 한번 가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인덱스드 시퀀셜 서치 이거 자체가 대부분 이제 이 파일 시스템에 주로 적용이 됐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그 IBM이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 회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잠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잠. 이 아이잠이 이제 거의 브랜드 네임처럼 됐는데 아이잠이 뭐냐면은 인덱스드 시퀀셜. 요거는 이제 액세스 메소드. 옛날에는 다 이제 액세스 메소드라고 붙였어요. 액세스 메소드. 파일 시스템에 어떻게 액세스하느냐. 그래서 그 아이잠 파일이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없던 시절에 데이터들을 대규모 파일에다 저장해 놓고 처리하던 시절에는 이 아이잠 기법으로 모든 걸 다 처리했어요. 그 아이잠 기법의 핵심이 뭐냐?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오리지널 데이터에 별도로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걸 어그질러리 파일, 보조 파일이라고 그러죠. 어그질러리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찌됐건 보조 데이터예요. 보조 데이터. 보조 데이터 파일 이것도 파일이야. 사실 여기 지금 테이블이라고 썼는데 테이블이라는 말을 썼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다 파일에 저장했으니까 파일. 그다음에 인덱스 파일.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했죠. 메인 메모리 상에 있을 때는 바이너리 서치만 갖고도 뭐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공간에 저장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인덱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인덱스는 우리가 뭐 책에서 많이 쓰잖아. 책에 보면은 볼륨이 있고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잖아. 색인. 그죠? 바로 그거예요. 색인. 그 색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주요한 키워드들을 소팅해 가지고 어떤 키워드는 몇 페이지에 가면 있다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분야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인덱스에 가서 보고 페이지로 넘어가잖아. 정확하게 책에서 사용하는 맨 뒤에 그 인덱스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거기서 아이디어가 온 거지. 어차피 뭐 인간이 뭐 똑같은 생각이 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 주자료의 이 데이터가 너무 큰데 어디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3이라는 값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요게 이제 여기 인덱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요 첫 번째가 키, 두 번째가 페이지. 뭐 페이지가 됐건 뭐 그 위치, 주소. 이 키 값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페어로 구성돼요. 두 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인덱스 엔트리라고 해요. 인덱스 엔트리. 자, 주자료 테이블에는 여기는 지금 샘플로 그냥 키 값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키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키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따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는 학본 갖고 찾듯이 학본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 실제 학본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여기 키만 보여주고 있지 실제 데이터는 키가 아니라 키하고 기껏 찾으러 갔는데 키만 있어. 그 뭐 하려고 찾으러 가? 찾을 필요도 없지. 그 키가 거기 있는 거 다 아는데. 키 찾으러 가는 건 절대 아니지. 키는 정보를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키라는 건 사실 없어도 돼요. 학본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학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찾는 수단일 뿐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별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나라에 가봐 주민등록번호 어디 있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운전자 면허증 그거를 개인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고 사회보장 번호 뭐 이런 거 갖고 하지 모든 국민들을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1번, 2번이 요즘은 많이 하는데 지문 등록. 이 지문 등록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내국민에 대해서 한 경우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딱.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범인 잡기 너무 쉬워. 지문 있어서. 다른 나라는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뭐 아무리 만지고 지나가도 지문을 채취하면 뭐해. 뭐 이게 누군지를 알 길이 없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저걸 하기 시작했죠. DNA, 유전자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은 안 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유전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인의 추억에 나온 연쇄살인범을 찾았잖아. 유전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침 그놈이 감방에 있었으니까 찾은 거지. 그냥 감옥에 없었으면 절대 못 찾아.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에 대해서 유전자 등록을 다 했다. DNA 코드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수사하기 더 쉬워지죠. 그죠? 근데 불행히도 일부.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외국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그 나라 입국할 때 이게 지문을 다 찍고 지문뿐이 아니라 뭐 얼굴 사진까지 찍고 어느 나라 갔더니 안구 인식하더라고. 어디 갔더니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어느 나라였는지. 요즘 점점 아주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키 값을 갖는 사람은 0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요쪽에 있는 값이 요거죠, 요거. 인덱스 이것도 이제 인덱스죠. 0번으로 가라 이거야. 0번으로. 그다음에 22번 키를 가진 사람은 3번으로 가라 이거야. 그다음에 67을 가진 사람은 6번으로 가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샘플 3개의 샘플을 했어요. 3개를 샘플링했어. 그러면 91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 91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91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91이 3보다 크고 22보다 크고 67보다 크잖아, 그죠? 67보다 크구나. 얘는 이 6번 다음에 있다는 뜻이야. 즉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리니어 스캔해야지. 스캔. 여기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이후를 쭉 스캔해가면서 91이 있는지 찾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31이라는 키를 찾고 싶으면 인덱스 테이블에 가가지고 31이 어디 있나? 3보다는 크고 22보다도 크고 67보다는 작잖아. 요 사이에 있구나. 3을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스캔. 어디까지? 요 67이 나오기 전까지. 즉 인덱스를 쓰게 되면 서치 스페이스를 확 줄여주죠. 서치 구간을. 바로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준다라는 그 엄청난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테이블을 쓴다.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억 개야. 데이터가 1억 개면 이 인덱스 테이블에다가 1억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인덱스를 만들 것이냐. 그 여러분들 책에다가 인덱스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책이 100페이지인데 인덱스를 100페이지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적당히 줄여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1억 개다. 저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의 스캔은 내가 감당하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한 100만 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또 한 10만 개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자, 1억 개를 찾기 위해서 한 10,000 개 정도를 10만 개라고 합시다. 10만 개. 10만 개를 뽑아가지고 대표값들, 이 대표값이야. 대표값들을 뽑아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었어. 10만 개의 인덱스는 뭐로 찾아요? 10만 개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0만 개도 이거 너무 찾는데 시간 걸리네. 인덱스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 인덱스가 너무 커. 그러면 또 인덱스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프라이머리, 이 첫 번째 인덱스를 프라이머리 인덱스라고, 두 번째 있는 걸 세컨더리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가 이 계층 구조를 가져. 하이어라키. 인덱스가 3단계, 4단계. 옛날 이 아이잠 파일들은 뭐 인덱스가 그냥 다단계 인덱스, 멀티레벨 인덱스래. 멀티레벨 인덱스. 멀티레벨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루트 인덱스에 먼저 가서 루트 인덱스에 가가지고 어느 인덱스로 찾아갈까를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가서 또 어디로 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훨씬 빠른 거예요. 인덱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인덱스를 안 만드는 것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여기 시퀀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게 어느 키 값을 찾은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여기 순서대로 있잖아요. 시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반드시 키만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어느 키 값보다 크고 어느 키 값보다 작은 이런 걸 많이 찾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시퀀셜 액세스도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시퀀셜은 키에 의해서, 키 순서. 자, 키 값 순서로도 액세스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번 순으로 출력해. 이런 거 많잖아. 성적 순으로 출력해. 순서대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퀀셜하게 액세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덱스를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덱스를 갖고 액세스하는 거를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이렉트 액세스라 그래요. 키 값을 갖고 바로 찾아간다. 완전 다이렉트는 아니니까 키 값을 갖고 그 키 값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냥 가서 액세스한다 해서 다이렉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이렉트 액세스와 시퀀셜 액세스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액세스 메소드고 파일 시스템이고,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해 가지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거를 다 자동으로 해 주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간단해. 이거 옛날에 이거 프로그램으로 다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딱 저장해 놓고 어느 애트리뷰트하고 어느 애트리뷰트를 묶어 가지고 인덱스 만들어 명령만 딱 주면 그냥 착 만들어.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그래밍이 전혀 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핸들링,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프로그래밍이 전혀 없는 시스템이 DBMS죠. 그러니까 DBMS를 쓰면은 프로그래머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갖다 쓰는 거. 그래서 오늘날 DBMS가 이렇게 널리 쓰여. 이게 약간 DBMS의 그 등장 배경에 사실 이 색인 순차 탐색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 파일 시스템, 이 액세스 메소드만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거 들어가면은 그래서 다른 학과는 다른 그 대학의 학과의 경우 파일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아예 따로 있어요. 3학점으로 한 학기 동안 또 배워. 우리는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자료 구조 다음에 바로 그냥 DB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 이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인덱스를 이용한 서치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맛배기식으로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탐색 방법 중에 하나,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건 말 자체는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보관이라는 게 사실 이거 인터폴레이션을 통계에서 많이 쓰자. 통계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이 공간상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네 군데가 파악이 됐어. 그런데 요 시간에서 위치는 어디였을까? 라고 추정을 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이걸 갖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 그럼 요 때는 여기 있었어. 라고 추정할 수 있죠. 에스티메이션. 그게 인터폴레이션. 합리적으로 알지 못하는 값을 추정하는 기법. 합리적으로 알지 못하는 값을 추정하는 기법을 우리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을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지는 않잖아. 실제로 보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을 하면서 이동할 거면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동의 패턴을 잘 보고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데이터의 성격을 알면, 데이터의 값의 특징을 알면, 예를 들어서 이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사전이 또는 단어 순서, 한글 단어 책이 딱 주어졌어. 근데 히읗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내가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히읗은 맨 끝에 있다는 걸 알고 책 뒤편부터 볼 거 아니야. 무식하게 기억부터 처음부터 보지는 않잖아. 바로 그거야. 히읗은 끝에 있으니까 끝에 가서 찾아야지. 그게 인터폴레이션. 기억으로 시작하는 건 그러면 히읗이나 기억은 처음과 끝이니까 뭐 그건 당연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내가 찾으려고 해? 시옷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기억서부터 히읗 사이에 시옷이 이 순서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순서. 그래서 이 책의 두께를 이렇게 보고선 그래 얘는 이 순서의 대충 서열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위치를 펴 보면은 좀 더 빠르겠죠. 그게 인터폴레이션이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히도 실제 데이터가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가나다나서부터 이게 빈도수가 비슷하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실제 단어들은 우리 말도 보면은 어떤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많고 아마 이응으로 시작하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아. 기억이나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건 거의 없어. 카타파 이런 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관 탐색은 어디까지나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가가지고 대충 위치를 가서 작으면은 내려가고 크면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보다는 스마트하죠. 이게 바이너리는 무조건 가운데서부터 가는데 얘는 값의 레인지를 알고 가니까 이게 바이너리 서치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법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터폴레이션이 그런 면에서 스마트하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하고 비슷하게 성능은 로그 n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보관 탐색은 이진 탐색과 유사하나 어떻게 값의 크기를 고려해 가지고 스마트하게 찾으니까 무조건 50%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쯤 있을 것 같은데 5분의 4쯤 있을 것 같은데 불균등 분할을 해서 탐색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죠.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보관 탐색을 갖다가 아주 그림으로 굉장히 잘 그려놨는데, 자, 내가 이제 어떤 K라는 값을 찾아. K라는 값을 찾고 싶은데 K라는 값을 찾으려면 이게 이제 최저값과 최대값, 자, 이 전체 구간, 그러니까 맥시멈의 하이에서 로우를 빼면은 전체 크기 중에
이 값이 이 로우 값하고의 이 상대적인 비율 요거를 그죠? 분수를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주 로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크기만큼을 곱해주면은 어디 대충 이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지. 그러니까 탐색 위치는 그냥 하이 로우를 빼가지고 K에서 로우를 뺀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하이 이 크기만큼 곱해서 주소를 구하는 거죠. 이 K의 주소를 구하는 공식은 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제가 뭐예요? 로우에서부터 어떤 값의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모든 값들이 균등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딱 찾아가면 바로 K가 있어. 그죠? 불행히도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찾아갔을 때 있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근처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를 찾는 데는 바이너리보다는 훨씬 스마트하다. 그죠? 바이너리는 그냥 무조건 가운데부터 가잖아. K 값을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서치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의 분포, 이 키 값들의 분포를 만일 다 알고 있다면 분포를 고려한 인터폴레이션 서치도 가능하겠죠. 훨씬 더 스마트해지. 근데 공식이 좀 복잡해지. 분포까지 다 감안하려면. 하지만 뭐 그런 방법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얘를 아주 또 얘까지 들었어요. 얘까지. 자, 55라는 값을 키가 55야. 키가 55를 찾는데 이 값들이 보면은 3에서부터 제일 작은 값은 3이고 제일 큰 값은 91이야. 근데 내가 55라는 값을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91에서 3을 뺀 값분에 55에서 3을 뺀 이거에서 전체 크기, 요거는 전체 크기 9에서 10, 총 자료가 10개니까 10개를 곱해가지고 스타팅이 마침 0이야. 스타팅 했더니 5.31이 나왔어. 5.31은 여기서는 지금 찾는 게 딱 정수로 떨어지니까 5. 여기서는 지금 아주 해피하게 그냥 바로 5로 가가지고 마침 55를 찾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뭐 이런 일은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 어떤 키값을 찾기 위해서 공식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여기 풀어서 쓴 거고 키값이 크거나 작은 동안에 이건 이제 첫 번째 스타팅은 요 J로부터 스타팅을 해서 J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총 n개가 있는 경우에 자 n개가 있는 경우에 처음에 로우를 제로로 하이를 n-1로 놓고 J를 처음에 계산을 해요. 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J에 있는 값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키값이 이거보다 커. 그러면은 J 플러스 1서부터 찾으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작아. 그러면 J-1 하이를 J-1로 놓느냐 로우를 J 플러스 1로 놓느냐 찾았으면은 찾은 거고. 그래서 뭐 인터폴레이션 서치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주 간단한 서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시간에도 좀 누누이 얘기했었지만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배웠는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문제는 바이너리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하고 달라요. 바이너리 서치는 굉장히 빠르게 서치를 하는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돼요. 서치 트리가 컴플리트 트리처럼 서치 트리가 이렇게 착착 두 개씩 차일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컴플리트 풀 바이너리 트리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만들어지면은 오케이 베리 굿이지. 오더 오브 로그 n으로 탁 찾아. 굉장히 좋은데 불행히도 데이터가 첫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첫 데이터가 이렇게 전체 데이터들을 딱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웬 제일 작은 값이 처음에 들어왔다든지 제일 큰 값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은 서치 트리가 월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즉 바이너리 서치 트리 기껏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무슨 서치 트리가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고 막 이런 왜곡된 이런 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서에 너무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성능이 좋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 바로 그래서 그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죠. 이게 참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문제점을 알면 사실 문제점을 찾으면은 해결 방법이 거의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모든 해결 방법은 생각하면 다 나와. 신기해. 그러니까 문제만 찾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더 문제지. 대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근데 문제를 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고 자동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해결 방법이 나와.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 시퀀스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스큐 편차가 큰 이런 스큐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야? 그래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트리를 이제 이렇게 왼쪽 좌우 트리의 그 왼쪽 오른쪽이 균형. 나무들도 보면 이렇게 균형이 딱 그 수영이라는데 나무가 이렇게 균형이 쫙 맞춰가지고 반듯한 나무들 있죠. 그 메타세카이어류 그 대표적인데 이쁘잖아, 그죠? 근데 처음부터 말이야 오른쪽 왼쪽 그냥 막 랜덤하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뭐 나무들이 뭐 나무들이 뭐 그러니까 할 말 없는데 균형이 안 잡힌 근데 균형이 안 잡힌 것도 나름 또 그 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이 밸런스를 가진 이진 탐색 트리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들어 이제 이게 지금 균형 트리와 균형되지 않은 트리의 성능이 이렇게 오더 오브 로그 n이나 오더 오브 n이냐 그래서 거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퀀셜 서치하고 똑같아. 우리는 시퀀셜 서치는 제일 하기 싫어해요. 가급적이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 아니면은 풀스캔이죠. 풀스캔 방식은 아무것도 없을 때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하는 거지. 우리는 웬만해서는 풀스캔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균형 탐색 트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